안녕하십니까, 오성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용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용띠를 중심으로 해서 각 띠별로 12동물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띠별 궁합을 한번 논해 드리겠습니다. 자, 용띠가 자, 쥐라는 띠를 만났어요. 쥐라는 띠를 만났다면, 자, 쥐라는 띠를 만날 수가 있겠죠? 꼭 남녀 간의 궁합에서 쥐라는 동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자식 간에서도 내가 쥐띠를 자식을 낳았어. 그런 환경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내 직원으로 쥐띠 직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를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띠의 입장에서 쥐라는 놈을 쥐띠를 만난 거는 이게 같은 경향성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같이 산에 가자 그랬을 때 같이 산에 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내가 지시를 내리면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친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용띠의 입장에서 쥐띠라는 배우자를 만약에 두거나 여자를 만났다면 같은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다고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산에 가자 그러는데 그래 좋아 산에 가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띠가 쥐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향성이 굉장히 같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는 다른 띠에 비해서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은 굉장히 편한 궁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산 높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닥을 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라고 그러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친다 그러면 이런 같은 띠의 그룹은 산 정상에 있을 때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용띠가 여기 있는데 쥐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채바닥이야,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 쥐라는 놈도 쥐띠도 여기에 같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요.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 나만 싫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내가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같이 동한다 그랬잖아요.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내가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렇게 같은 그룹에 있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명리적으로 놀라면 무조건 그냥 4살 터울은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4칸은 뭐죠? 1칸, 2칸, 3칸, 4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랑 짝을 짓는 거고요. 진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랑 이렇게 짝을 짓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쥐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4살 터울은 전부 이게 합이 들어서 같은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쥐라는 동물은요, 쥐를 갖고 있든지 팔자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팔자가 있는데 쥐띠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년에 여기에 쥐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용띠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태어난 게 용이야. 그죠? 용띠라는 거는 이 태어난 년, 내가 경진년에 태어났어. 경진년에? 그러면은 경진년에 내가 태어난 용이라는 거를 가리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태어난 일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4일생이야. 근데 24일이 경진일이야.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용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이라는 놈이 가장 좋아라는 거는 이 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띠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얘가 전생에서 이 쥐라는 놈을 관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띠의 입장에서 쥐라는 놈은
굉장히 내가 다룰 수 있는,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띠다라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쥐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띠인데 쥐띠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윗사람이냐면 용띠가 더 윗사람이에요. 왜냐면 쥐라는 놈은 무조건 이 용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얘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용띠가 쥐띠를 잘 다뤄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용띠 입장에서 쥐라는 자식이 만약에 있다고 쳐요. 쥐라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다룰 수 있는 자식, 그리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자식,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용띠 입장에서 쥐띠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 뭐 우리 집안에 기둥 같은 자식,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 아까 그랬죠? 내가 시키면 시키는 거 다 잘할 수 있는 자식이고 내가 믿음이 가요. 그래서 얘한테 뭐든지 다 맡기려고 하고 나의 분신이라고 보셔도 돼요. 분신이라고 봐서 이 친구한테 내가 할 수 없어. 그런 거를 이 친구가 다 해줄 수 있는 관계가 용띠가 쥐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반대, 내가 굉장히 피곤해. 그러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쥐띠인 사람도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의 대인관계나 뭐 남녀 간의 궁합이나 이럴 때는 안 좋을 때, 우리 서로 바닥에 가서 안 좋을 때 나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참는 법을 좀 키우면 좋아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세상은 언제 또 벗어나서 다시금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여기를 인내를 잘 하면 다시금 빛 볼 일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서 서로 싫다고 하면은 뭐 깨질 수도 있는 관계가 용띠가 쥐띠를 만났을 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의 입장에서 저 소라는 동물을 만났을 때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리고 나랑 인연된 사람이 내가 용띠인데 소띠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생에서 굉장히 인연이 많았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용띠의 입장에서 이 소라는 놈은 굉장히 편한 존재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힘들고 피곤할 때 이 친구한테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용띠의 입장에서 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이 소띠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가용 같은 존재가 이 소띠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편안한 존재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이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 만약에 이게 내 자식이 소띠로 태어났어. 그러면 이뻐요. 다 이뻐 보여. 그리고 내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얘가 잘못을 했어. 그래도 용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소띠가 내 부인이나 만약에 내 여자친구야. 그러면 조건 없이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막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주고 싶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믿음이 가는 존재거든요. 굉장히 편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명리에서는 이거를 반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반한살은 뭐냐면은 말 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안장. 말을 탈 때 안장이 있는 거랑 안장이 없는 거랑 말 탈 때 엉덩이 아픈 강도를 느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타보신 분들은. 그것처럼 말 안장이 있다라는 거는 편리한 생활 수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를 가리키는데요. 이 소띠의 입장에서 이 용띠를 바라봤을 때는 좀 소띠의 입장에서 용을 바라봤을 때는 좀 안주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얘가 다 해주니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소띠가 용띠를 바라보는 건데요. 지금은 뭐 소띠가 용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용띠에서 소띠를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내가 조건 없이 다 이쁘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거는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소띠 자식이 있어. 이 자식이 나중에 나한테 나한테 굉장히 효도를 한다. 이런 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효도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한테 하는 짓이 이쁘고 뭐든지 다 맡기고 싶은 거지 이 친구가 나한테 해주는 거는 약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남녀 간의 궁합에서도 이 용띠가 소띠한테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띠가 소띠한테 뭐든지 다 맞춰준다. 그리고 소띠는 절대 용띠를 이길 수 없다. 용띠를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용띠의 입장에서 소띠를 바라봤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를 만난 거예요. 용띠의 입장에서 호랑이띠를 만났다면은 이걸 만약에 자식이라고 보자고요. 자식. 그러면 용띠가 만약에 호랑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은 한국이라는 세상을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태어난 게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호랑이띠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얘는 오히려 미국이나 이렇게 타지 있죠, 타지. 그런 데에 더 가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한국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의 인자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집안에 전부 다 교육자야. 근데 이 호랑이띠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우리 집안은 전부 교육자인데 이 친구는 교육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인기를 쫓아간다든지 인기, 명예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식이 이 호랑이띠 자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좀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자식이 호랑이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 부인이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호랑이띠라고 쳐봐요. 그러면 성향이 같겠습니까? 성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산으로 가자 그러는데 우리 부인은 바다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의견 대립은 무조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서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국이라는 세상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호랑이라는 우리 여자친구나 내 부인은 한국이라는 데보다 미국이라는 땅이나 타지의 경험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같은 한국이라도 이쪽은 남쪽에서 살았고 이쪽은 북쪽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토양 자체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나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부잣집에서. 그래서 나는 뭐 불편함 없이 뭐 서울대 뭐 이런 데를 그냥 무난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박사까지 뭐 이렇게 막 갔어. 근데 우리 부인은 만약에 뭐 고졸이야. 이렇게 학력 차이가 왕창 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서로 반대 기운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반대 기운. 그러면 생활적인 환경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뭐 젊은 사람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게 19금이라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요. 나는 이런 식으로 성관계를 갖고 싶은데, 우리 부인은 나랑 원하지 않는 다른 성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겠죠? 만약에 나는 진짜로 성관계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해. 근데 우리 부인은 정신적인 성관계를 더 좋아해. 뭐 이런 게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게 용띠와 호랑이띠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무조건 안 좋으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이 궁합을 논해드렸는데요. 요번에는 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좀 재미없다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논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용이 이렇게 최정상에 올라온 거야. 그러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그런데 우리 부인은 기분이 안 좋아. 호랑이띠죠? 호랑이띠는 기분이 안 좋아. 나는 기분이 최상인데 우리 부인은 기분이 최하야. 내 여자친구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근데 나는 굉장히 좋아. 이거는 무슨 관계라고 보셔도 될까요? 내가 맞춰주면 되잖아요. 기분 안 좋은 사람을. 그죠? 그리고 얘 입장에서, 호랑이띠 입장에서는 이쪽이 기분이 좋으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서 쫓아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을 쫓아가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기분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람이 운이 좋다면, 이 사람을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용띠인데 지금 최상이야. 그러면 우리 부인이나 여자친구는 바닥이라면 그 여자친구를 내가 위로해주면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잡아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같이 용띠의 입장에서 쥐띠야. 그러면 같이 마인드는 잘 통하지만 서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최악이라 그랬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일로 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호랑이가 이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 용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 그럼 나는 완전히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우리 여자친구는 사회적으로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호랑이띠와 용띠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여자가 위로 올라갔다고 치면 여자한테 기대고 사는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자식이라면 내가 용띠인데 자식이 호랑이띠야. 그러면 아까 경향성이 완전히 틀리다 그랬잖아요. 이런 친구는 빨리 집을 나가게 하는 게 이 친구한테도 좋고요. 나한테도 훨씬 더 좋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경향성도 틀리고 이 친구는 어차피 집을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 게 호랑이띠입니다. 내 입장에서 호랑이띠는 성공할 수 있는 인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인자는 조건이 붙는다 그랬죠? 어느 때? 집을 나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식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먼 곳으로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용띠 입장에서 호랑이띠를 만났을 때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의 입장에서 토끼띠를 만난 거예요. 용띠 입장에서 토끼띠를. 자, 이 용띠에서 토끼띠를 만난다라는 거는요, 전생에서, 못다한 내용을, 못다한 꿈, 못다한 빚, 뭐 이런 거를 이 세상에 만나서 갚는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요, 용띠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토끼띠를 봤는데, 내가 토끼띠한테 맨날 줘. 예? 뭐, 금전적으로도 줄 수도 있고요, 사랑을 줄 수도 있고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줘가지고, 이 토끼띠한테 내가 조건 없이 자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전생에 내가 빈짓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토끼띠한테 조건 없이 맨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토끼띠가 자꾸 나한테 해주는 거야. 그런 관계가 용띠에서 토끼띠를 바라봤을 때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생에서 못다한 일을 이 현세상에서 둘만의 관계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의 관계는요,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 용띠가 토끼띠를 보고 둘이 싸웠어. 그래서 안 좋게 헤어졌어. 이 안 좋게 헤어졌다면 다음 생까지 끌고 가는 인생이 용띠와 토끼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띠와 토끼띠의 관계는 뭐든지 깔끔해야 돼요. 만약에 깔끔하지 않으면 다음 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용띠가 토끼띠한테 굉장히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다음 생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이 현세상에서도 둘이 깔끔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준 반지, 내가 준 시계, 뭐 내가 준 차, 내가 준 양말, 내가 준 속옷 이런 거 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가 용띠가 토끼띠를 만났을 때의 관계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무조건 깔끔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반지, 뭐 시계, 뭐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는 이유가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음 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 주는 게 오히려 이 현세상에서 매듭 짓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셔도 되는 게 이 둘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자고 이게 여자야. 토끼가 여자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이 여자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이 둘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남자라면 남자가 토끼띠, 여자가 용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남자가 전생에서 죄를 엄청 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용띠한테 계속 퍼주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인가 저한테 상담은 안 하세요? 이런 문자가 온 게 한 3통 돼요.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저는 동방대학교라고
동방대 대학원 거기에 평생교육원에서 자평진전이라고 있어요. 이 자평진전을 활용한 실전통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평진전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고서 중에 하나예요. 그 명리책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즘의 세상에 맞게끔 제가 명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제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실 텐데,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남들한테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잘 써먹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인성 위주의 선생이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은 강의를 못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로 써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쟤를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이고, 뭐 제격이나 제가 뭐 하늘에 투하돼서 제 돈 나고 지을 사람들은 제 동영상이 재밌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인성을 위주로 사주가 돼 있다고 하면 제 논리가 엉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자평을 가리키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저 나름대로 저는 고전을 밑바탕으로 깔고서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거를 어느 정도 터득해서 남들한테 좀 쉽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강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강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전에는 거의 강의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요. 오후에는 상담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제가 수요일은 거의 강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의가 없고, 목요일 동방대 수업 있고, 목요일은 여기 특강이 있구나. 내일 여기에서 60갑자 강의를 60갑자 강의를 하는데, 이 60갑자는 뭐냐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가지고 12마리 동물이 있잖아요. 12마리 동물에다가 하늘에서는 또 가불경정 무기경신인계라는 10개가 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천 내가지고 청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동물들은 12마리 동물, 지지, 땅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과 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올해가 기해년 이러잖아요. 기해년. 이거는 밑에서는 돼지라는 동물이 와 있는 거고요. 하늘에서는 기토라는 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합쳐져서 기해라는 간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어.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월일시.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자리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해라는 간지를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는 돼지라는 동물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오늘은 용의 날이니까, 만약에 내가 뭐 병진일주야. 병진일주라는 거는 내가 용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년에도 용띠가 있을 수 있고, 태어난 월도 용이 있을 수 있고, 태어난 일에 용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진시에 태어났어. 우리가 그러죠. 아침에 진지 드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어딘가에 내가 용을 갖고 있으면 나는 용의 기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난 날 자체에 이렇게 용이 있으면 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용상이 안다. 용포를 둘러쓰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 눈에 왕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왕으로서 보이려면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용을 깔고 있든지 용년에 태어나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남들 눈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 바탕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을 갖고 있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이라는 게 우리가 용 그러잖아. 12마리 동물을 붙여놓은 가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허상. 허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뻥. 그래서 뻥쟁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허상만 쫓게 되는 게 내가 용년에 태어났다든지 용을 갖고 있으면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이라는 세상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는 남들 눈에 내가 왕으로 보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성질을 갖고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 성질을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이제 그거는 명리를 깊게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내가 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그러면 나는 용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용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용을 잘 쓰려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팔자가 12마리 동물 중에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팔자는 용이에요. 그래야지 애들이라도 모아놓고서 나 잘났어요 하고 떠들잖아요. 그래서 선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병진일주들 다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팔자에 년월일시 어디에라도 용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20% 이상은 공부를 해야 좋은 거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병진이라는 용을 깔고 있다면 용은 혹시 우리가 승천할 때 어디서 승천하죠? 개천에서 승천한다 그러죠?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용이 있다면 무조건 이렇게 잘하는 동물, 물이라는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승천할 준비가 돼 있는 자잖아요. 그죠? 자진함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용띠가 쥐를 만나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용이 물을 만난 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승천할 수 있는 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일주 이런 거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 용이 위에서 임이라는 게 물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승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임진일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육식갑자 특강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데 임진 같은 경우에 이거 바꾸면 이게 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임이잖아요. 그러면 임용은 뭐예요? 임용고시 보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랏밥 먹으면 좋은 게 임진일주거든요. 그죠? 이게 진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임용고시 보라는 거는 나랏밥 먹으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관이거든요. 그러니 평관이면은 남들 눈에 가오다시 이런 거 굉장히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 멋져 보여야 되는 게 임진일주인데 그래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간지가 임진일주다 이렇게 논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간 내일은 육식갑자 강의가 우리 사무실에서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방대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또 제가 공주대학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업이 없는 날은 없어요. 수요일날 오늘만 좀 한가해서 오늘 제가 이 지금 띠별 궁합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육식갑자 수업에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내일 12시부터 수업이거든요. 이거는 바로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논법이고 육식갑자는 초보자도 수업을 들을만 해요. 왜냐면 동물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기본만 알아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고담학술원 있고요. 고담학술원 치면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 고담학술 연구원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다음 카페는 글을 안 올렸나 보다. 네이버 블로그하고 밴드에다가 올려놨구나. 밴드에 보면은 제 이렇게 이제 동방대학원 해가지고 사주 구성 뭐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가 제 밴드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상담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 논법으로
뭐 사주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아마 거기 저 어디냐 유튜브 거기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제 번호는 010 23 2305 5305-5752입니다. 이름은 오성군이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 뭐 저한테 사주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생긴 거 보시면 아시지만 대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제가 뭐 돈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학술적으로 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마 전화 주시면은 재미는 있을 거예요. 딴 상담자들하고는 좀 틀리게 아마 재미있게 상담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내일 60갑자 수업 여기 12시부터 60갑자 수업 시작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가 용을 만났어요. 용띠가 용을 만났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뭐 1+1이잖아요. 그죠? 1+1. 그래서 같이 친구 같은 사이고요. 쌍둥이라고 보셔도 돼요. 쌍둥이. 네? 같은 경향성을 가진 친구를 둘 만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이, 네? 뭐 봐도 이쁜 사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야 되는 사이,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돼요. 용띠가 용띠를 만났어. 둘이 왼수가 돼서 싸웠어. 에? 근데 다시금 만나. 그래가지고 헤어졌어. 에? 만약에 남녀 궁합이야. 남자고 여자야. 둘이 헤어졌어. 그러면 다시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다시 만나요. 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만나고 헤어져도 친구같이 지내고 뭐 이런 관계가 용띠와 용띠의 관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장 부담 없는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가장 부담 없는 관계. 근데 용띠가 용띠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굴곡이 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세상 여기 마이너스 세상이라 그러면은 아까 용띠가 쥐띠를 만났을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갔을 때는 같이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 기분이 좋아. 그러면 같이 좋을 수 있는 거고요. 기분이 다운됐어. 그럼 같이 바닥을 기겠죠? 이럴 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이럴 때가 잘 싸워요. 만약에 뭐 회사에서 내가 직원으로 이렇게 용띠를 썼어. 그러면 내가 얘가 꼴배기 싫으면 이 친구도 내가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상하관계가 딱 될 수 있는 관계가 이 용띠가 용띠를 만났을 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안 좋고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게 용띠와 용띠의 관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가 뱀띠를 만난 거예요. 용띠가 뱀띠를 만났어요. 이 우리 명리에서는요, 왼수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막 드는 게 이 진과 사의 관계예요. 그리고 술과 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과 술의 관계, 술과 해의 관계를 이거를 우리가 이거 지망 이래요. 철라지망. 그래서 팔자에서도 이렇게 수레가 있다든지 진사가 있으면 이거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뭐 철라지망이라고 해서 하늘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 두 개라는 건 뭐냐면요. 둘의 관계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 그러면 항상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러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이 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술에도 철라지망이라는 하늘 감옥에 갇혀있는 형상이라